네, 오늘은 64페이지에 있는 배설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개념 문제랑 문제 풀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 7단원에 있는 전기 파트 들어갈 거예요. 2학기에서는 7단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개정 전에는 1학기 2단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2학년 2학기 기말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편이긴 해요. 참고해 주시고 64페이지 배설 한번 볼게요. 배설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설계를 한번 알아봤었는데 이제 콩팥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봤었고요. 그 전에 이제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한번 볼게요. 배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를 만들고 이제 남은 이제 노폐물,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처리하는 게 배설계가 되겠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나가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한번 보시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이산화탄소와 그다음에 수증기 형태의 물, 수증기나 이제 물의 형태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왔을 때 이산화탄소는 보통 이제 당연히 기체니까 코를 통해서 날숨으로 나가겠죠. 호흡기를 통해서 나가는 거고, 물 같은 경우는 수증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체니까 날숨을 통해 다시 호흡기를 통해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콩팥을 통해서 이제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도 생성되고 물도 생성되지만 이제 단백질을 생성하는 아미노산 중에 질소를 포함한 애들이 있거든요. 이 질소를 포함한 애들은 암모니아라는 독성을 가진 기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로 한번 전환을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에서 독성이 있는 암모니아를 이제 물에 녹일 수 있는 요소 형태로 바꿔준다. 그래서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나간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단백질은 암모니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물론 이제 단백질이 암모니아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산화탄소와 물도 나오고 암모니아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배설계 한번 보시면요. 배설계는 주 목적이 오줌을 만들어서 이제 배출하는 거다, 배설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줌을 만드는 이제 기본 단위체가 있었는데 네프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네프론이라는 거는 토리, 그다음에 보문 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이제 모세혈관들이 감싸고 있어서 제흡수나 분비 과정에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줌 같은 경우는 네프론을 통해 가지고 오줌이 만들어지고요. 오줌관을 통해 가지고 방광에서 저장된 다음에 요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쉬는 시간에, 휴식 시간에 이제 오줌으로 나가겠죠. 배설계 같은 건 다시 정리하면 4개 있어요. 콩팥, 콩팥에서 방광과 연결된 오줌관, 그 다음에 방광, 그리고 요도,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콩팥은 오줌을 생성하는 기관, 그리고 방광은 오줌을 저장하는 기관, 이 2개 정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리, 보문주머니, 세뇨관, 이름이 어려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6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었는데 오줌의 생성 과정, 여과, 제흡수, 분비 3단계에 거친다고 했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별표 쳐놓으시고, 여과 같은 경우는 뭔가를 쥐어 짜가지고 이제 걸러내고 남은 것들을 이제 통과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토리는 모세혈관 덩어리거든요. 모세혈관 덩어리에서 보문 주머니 쪽으로 크기가 작은 애들이 여과돼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같은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비타민일 수도 있고 등등등.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것들은 이제 크잖아요. 크니까 걸러지겠지. 그래서 단백질이 보문 주머니 쪽으로 빠져나오면 병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큰 애들은 걸러내고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처럼 작은 애들은 여과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물도 중요하고요. 요소는 버려야 되고, 포도당, 아미노산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당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중요하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또 합성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다시 내 몸으로 흡수를 해야겠죠. 이게 이제 재흡수 과정이 되겠고요. 물이나 무기염류 중에서는 무기염류는 100%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 같은 경우 우리 몸에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줌으로도 내보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재흡수되진 않고 일부만 재흡수돼요. 그래서 재흡수 한번 보시면요. 보문 주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뇨관으로 물질들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세뇨관을 지나가면서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크기가 작은 애들 중에서 꼭 필요한 애들,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같은 걸 재흡수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100% 흡수를 해야 돼요. 왜냐? 내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과 무기염료는 필요할 때는 흡수하고 너무 좀 많이 먹었다, 뭔가를 많이 먹었을 때는 좀 오줌을 통해서 내보내도 되겠죠. 그래서 100% 재흡수되는 포도당 아미노산 기억해 주시고 일부 재흡수되는 물과 무기염료 이제 기억해 주세요. 분비 같은 경우는 모세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 토리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폐물들이 이제 지나오는 과정에서 일부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토리에서 안 짜지고 일부가 지나올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이 다시 한번 여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던 노폐물들이 다시 세뇨관 쪽으로 분비되는 거를 우리가 분비라고 하고요. 뭐 요소 같은 애들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요. 단백질, 포도당 요소에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오줌에 없어요, 그죠? 포도당에는 오줌이 없어요. 당연히 얘는 있으면 안 돼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에는 있는데 여과액이 없잖아요. 그 말은 크기가 커서 토리에서 걸러져서 다시 이제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과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포도당 같은 경우는 혈액에도 있고 여과액에도 0.1%씩 있잖아요. 그 말은 여과돼서 나왔는데 오줌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뇨관에서 다시 한번 재흡수해서 이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포도당이 걸러져 나오면요, 당뇨병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지. 그래서 큰 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병에 걸리게 돼요. 요소 같은 경우는 혈액에서는 0.03%, 여과액에서는 0.03%, 그런데 오줌에서는 2%로 농도가 진해졌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오줌은 재흡수되거나 하지 않고 분비될 수는 있죠. 그리고 물이 일부 재흡수되기 때문에 농도가 더 진해지겠지. 그죠? 우리 수학 시간에 소금물의 농도, 설탕물의 농도 이런 것들 한번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방정식에서. 그런 식으로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물이 줄어들고 농도가 진해져서 오줌에서는 요소의 양이 더 많아졌다. 양이 뭐 절대적으로 많아졌다기보다 상대적으로 농도가 진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른쪽 한번 보시면 단백질은 여과액이 없다 돼 있는데 그 이유는 크기가 커서 여과되지 않고 걸러졌기 때문이다. 그러겠죠. 포도당 같은 경우는 여과는 됐지만 다시 재흡수됐죠. 100% 재흡수된 거예요. 포도당 말고도 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고요.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재흡수되면서 농도가 진해진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서 2번 한번 보시면요. 오줌 생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줌에 만약에 포도당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오줌에 단백질이 있는 경우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병에 걸릴 경우가 됐어요. 포도당이 있는 경우는 이제 당뇨병에 걸린 경우가 되겠고요. 오줌에 단백질이 있는 경우는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콩팥에서 토리를 통해 가지고 단백질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혹은 보건 주머니가 느슨해진 거니까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줌에 포도당이 있는 경우 보시면요. 포도당이 여과된 후 전부 재흡수되지 않은 것이므로 재흡수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오줌에 단백질이 있는 경우는 단백질이 여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큰 콩팥에서 큰 질병이 생긴 게 되겠고요.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경우는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단백질과 포도당이 이제 오줌으로 빠져나가면요, 물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줌도 많이 누게 되고 우리 몸이 탈수 증세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3번 한번 보시면요, 오줌의 생성 및 배설 경로인데요. 콩팥 동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콩팥으로 들어오는 거죠.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콩팥 동맥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토리를 거쳐서 나가는 게 콩팥 정맥이에요. 그래서 콩팥 동맥, 토리, 그다음 보문 주머니, 세뇨관, 콩팥 깔때기에서 이제 오줌이 모이고요. 그 다음에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가서 저장된 다음에 이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게 이제 배설의 과정이 되겠어요. 자, 밑에 이제 세포호흡과 기관기 같은 경우는요. 세포호흡은 우리가 이제 광합성 시간에 식물에서 했던 광합성 시간에 광합성을 반대로 돌려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영양소를 가지고 이제 영양소와 산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이게 이제 세포호흡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동물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은 하지 않지만 동물도 세포호흡은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각각의 세포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작은 기관에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마다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모든 세포가 하는 게 되겠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세포호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양소 보통은 이제 포도당이 해당되겠고요. 다른 영양소 많이 써요. 포도당과 이제 산소를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이제 세포호흡이 되겠죠.
그래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든 에너지는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면요, 뭐 체온을 유지하는데 열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두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뭔가 단계 땡기잖아요, 그렇지? 단계 땡기는 이유는요, 뇌는 포도당만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로 된 거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단계 땡겨요. 그래서 포도당이 이제 단계 많이 들어있는 설탕이 들어있는 뭐 사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초콜릿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좀 드시는 게 공부하실 때 많이 좀 효율적이에요. 시험 기간에는 조금 더 단 걸 많이 섭취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뭐 소리를 낸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있죠. 근육 운동, 팔다리 운동 같은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수축해서 뭔가를 뭐 이렇게 잡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을 때 이런 데 다 에너지가 사용되잖아요. 그때 만드는 게 세포호흡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키가 크고 몸무게가 증가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성장할 때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드셔야, 성장기 때 많이 드셔야 이제 성장이 더 잘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운동을 해야 우리가 산소 흡수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 호흡을 많이 해야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 4번 한번 보면요,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변화가 되어 있는데요. 격렬한 운동을 하면 우리가 호흡 기관을 통해 가지고 산소 호흡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각각의 세포에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산소를 공급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세포로 영양소와 산소를 더 빨리 운반하고 외부로부터 산소를 더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겠고 호흡 운동은 더 가파라지겠죠. 호흡 운동은 가파라지고 그 다음에 심장이 빨리 뛰어서 어떻게 돼요? 조직 세포에 있는 데가 피를 원활히 공급시켜서 산소와 영양소를 계속해서 공급시켜줘야겠죠. 그리고 운동을 막 격렬하게 하고 난 다음,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배가 고프잖아요. 왜냐면 에너지를 만드는데 영양소를 소모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또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뭐 뭔가를 땡기겠죠. 그래서 뭔가를 또 먹고 또 영양소를 이제 저장해 놓으면 또 필요할 때 이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밑에 한번 보시면요, 세포 결과에 이제 열이 발생해서 체온이 올라간다 되는데요. 겨울에는 이제 몸을 떨어서 열을 내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질이 드는 것들을 많이 이제 축적시켜 두시면 이제 열을 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66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기관계 통합적 자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6단원에서 배웠던 소화계, 순환계, 그리고 호흡계, 배설계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거죠.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배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줌으로 이제 노폐물을 배출하고, 조직 세포에서는 이제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만들어진 이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이제 순환계로 보내고, 그리고 순환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쪽에 이제 산소와 영양소는 조직 세포에다가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조직 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 노폐물 받아서 이제 분반을 하고, 그리고 소화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소를 이제 잘게 부으셔서 흡수하죠. 그래서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뭐 무기염료 같은 거를 흡수해서 에너지 만들 때 쓰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다는 거고요.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이제 67페이지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7번. 이제 토리에서 보먼 주머니, 이렇게 보먼 주머니를 Y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토리를 감싸고 있는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리가 모세혈관 덩어리고 여기서 영양분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영양분이나 노폐물들이 가는 여과가 되겠고요. 나는 화살표를 잘 한번 보세요. 세뇨관을 거치면서 모세혈관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시 재흡수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재흡수가 되겠고, 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100%, 물이나 무기염료 같은 경우는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는 모세혈관 쪽에서 세뇨관 쪽으로 이제 오히려 반대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분비라고 하고요. 미처 여과되지 않은 거, 미처 걸러지지 않은 노폐물들을 다시 한번 버려주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뭐 분비 같은 것들이 해당 분비고, 예를 들면 요소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버려질 수 있겠죠. 8번에 1번은요,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과 과정에서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이동한다. O가 되겠죠. 여과 과정에서 혈구와 단백질을 이동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혈구 세포는 굉장히 큰 애들이거든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애들이요. 빠져나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단백질도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O가 되겠고요. 재흡수 과정에서 물과 무기염료는 이제 이동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물과 무기염료 같은 경우는요,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일부
이제 재흡수는 되지만 나머지는 버려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오줌에 섞여서 물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는 또 물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X가 되겠고요. 4번의 다 과정에서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은 이동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가는 여과, 나는 재흡수, 다는 분비라고 하고요. 요 이제 과정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요 과정은 잘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두세요. 9번은요. 오줌에 들어있는 성분 그랬는데 오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물과 여러 가지 노폐물 중에서 요소들이 들어있겠죠. 물과 요소 그리고 포도당 단백질은 있으면 안 되고요. 무기염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까지 해당이 되겠어요. 무기염류는 이제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니야 하니까 오줌이 있으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무기염류는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은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흡수를 해야 되고요.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무기염류는 칼슘 같은 거, 마그네슘, 나트륨 중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 우유를 너무 많이 먹었어. 아니면 멸치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럼 칼슘 이런 것들 많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또 칼슘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되겠어요. 10번은요.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 앞에도 있었는데요. 콩팥 동맥으로 해가지고 이제 콩팥으로 들어와요. 이제 그래서 콩팥의 구조는 토리 그리고 보문 주머니 그리고 세뇨관까지가 네프론이라는 하나의 단위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프론 꼭 기억해 두세요. 토리, 보문 주머니, 세뇨관 그리고 콩팥 깔때기에서 오줌이 모인 다음에 이제 오줌관 그리고 방광을 해서 저장돼서 요도 이렇게 진행된다. 11번은요.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과정이죠.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가 되겠어요. 12번 영양소는 이제 기관계 통합적 작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관계들이 상호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영양소는 이제 흡수되는 게 소화계가 되겠죠.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되고 그리고 산소는 이제 기체니까 호흡계를 통해서 흡수되겠죠. 몸속으로 흡수된 영양소와 산소는 이제 피, 혈액,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을 통해서 이제 운반이 돼서 조직세포로 운반되면요 세포에 이제 쓰이고 에너지를 생성하겠죠. 이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은 순환계를 통해서 뭘로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12번에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68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여기인데요. 다시 한번 토리에서 보문 주머니 세뇨관을 거치면서 여과 재흡수 분비되는 과정 세 가지 있거든요. 다시 한번 꼭 보도록 하시고요. 혈과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여과액에서는 그 다음에 물과 요소, 무기염류 이런 것들은 있지만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다시 재흡수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줌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과 요소, 무기염류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번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오줌 생성 과정에서의 물질 이동 경로 여기다 이제 별표 쳐 놓으시고 이게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크게 막 다뤄지진 않을 거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시거나 이제 수능 문제 유형에서는 이런 그림을 많이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보시고요. 물질의 이동 경로인데요. 혈과 단백질은 보문 주머니로 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가 되지 않고 혈관을 따라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이게 혈구 단백질이에요. 여가 되지 않는 거. 두 번째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요. 여가 된 다음에 다시 100% 재흡수되는 화살표죠. 그래서 요거는 포도당 아미노산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재흡수도 되고 분비도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과되는 일부 재흡수되는 것들이니까 분비는 아니고 이제 일부만 재흡수되는 화살표 이제 그렇죠. 그래서 물과 무기염류가 해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 시험에도 나오기도 한 문제집에는 꼭 실려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이제 보게 될 문제 유형이 되겠어요. 단백질, 포도당, 요소 같은 경우는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단백질은 이제 여과에게는 없잖아요. 왜냐? 크기가 크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요. 토리에 혹은 보문 주머니 이상이 있을 경우가 되겠죠.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줌에 없어요. 왜냐하면 100% 재흡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재흡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당뇨병이라고 해서 배우게 돼요. 요소는 이제 오줌에서 더 많이 농축돼 있다. 왜? 물이 재흡수되기 때문이죠. 유제 1번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여과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되겠죠. 나 같은 경우는 100% 재흡수되는 거니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포도당, 아미노산.
유제 2번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포도당, 단백질, 영양, 요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자료에서도 이제 우리가 단백질에 같은 경우는 여가에게도 없고 오줌에도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여가 되고 전부 제흡수 요거 같은 경우는 여가에게는 있지만 오줌에 없는 게 이제 포도당 되겠죠. 근데 이제 외워두시면 좀 좋아요.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100% 재흡수된다. 전부 재흡수된다. 물이 재흡수되면서 오줌에서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 건요. 요소가 되겠죠. 네, 6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시간상 뭐 혹시 못 풀으셨어도 같이 한번 풀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 1번 이제 천천히 볼게요.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요.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물만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그 다음에 암모니아까지도 하나 더 생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A는 암모니아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시험에 꼭 한 번씩 나오는 거고요. 한 문제 나오는 거고 고등학교 때도 꼭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잘 기억해 주시고 암모니아는 어디서? 간에서 뭘로? 요소로 전환시킨다. 왜?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는 기체라서 이제 물에 녹는 요소 형태로 그리고 독성이 없는 요소 형태로 바꿔서 배출을 시켜줘야 돼요.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암모니아는 뭐 화장실에 나는 그 찌릿내 나는 냄새잖아요. 딱 생각만 해도 독성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에서 꼭 전환을 시켜준다. 요소. 그래서 암모니아가 A가 되겠고요. B는 이제 요소가 되겠죠. 기억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제 만나는 건데요. 날숨 형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되겠죠. 폐. 기억은 폐. 그리고 니은은요. 오줌의 형태로 나가는 거니까 방광이 되겠죠. 콩팥이 되겠죠. 3번이요. 암모니아 요소 폐 콩팥. 2번은요.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간에서 뭘로? 요소로 바뀐 후 콩팥에서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3번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1번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뀐다. 방금 말씀드렸죠. 2번 물은 이제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그 다음에 호흡계를 통해서 날숨으로 이제 수증기 형태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물은 두 가지 형태로 나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기체 형태니까 날숨을 통해서 폐를 통해 가지고 몸 밖으로 나가겠죠.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나간다. 4번 지방이 분해되면요 물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라고 그랬는데요.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거는 단백질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물하고 이산화탄소 형태만 생성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요. 암모니아는 항상 단백질에서만 나온다. 네, 3번에 4번이고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배설계에 대한 설명. 1번 콩팥은 어디 있냐면요. 허리 우리 이쪽에서 앞쪽이 아니라 등 쪽에 이제 있고요. 주먹만한 크기로 등 뒤쪽에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 그래서 주먹만한 크기다. 허리의 등쪽 좌우에 한 개씩 있다. 네프론은요. 토리, 보먼 주머니, 세뇨관.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네프론은 신장, 그 콩팥의 기본 단위체가 되겠고 토리, 그 다음에 보먼 주머니, 세뇨관 세 가지. 그리고 세뇨관에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자, 3번 오줌관은요. 오줌이 콩팥에서 방광으로 이동하는 통로다. 네, 맞아요. 4번 배설계는 콩팥 그리고 콩팥에서 방광까지 연결된 오줌관 그 다음에 오줌이 저장되는 방광 그리고 오줌이 나가는 길인 요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맞네요. 답은 5번 되겠어요. 소화, 흡수되지 않은 물질을 대변으로 내보내는 것들인데요. 우리 이제 대변 같은 경우는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가 대장을 통해서 나간다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소화계의 산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배설계에서는요 오줌만 생성합니다. 아셨죠? 자, 5번 A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A는 콩팥이죠. B는 이제 오줌관, C는 이제 방광, 그리고 D는 요도가 되겠어요. 1번 A는 방광,
아니죠. 2번 B는 세뇨관 아니고요. 3번 C는 콩팥 아니고요. 4번 D는 요도 맞네요.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 네, 5번에 4번. 시험에서는 요도를 뭐 그게 중요한 오줌관이나 요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콩팥 위주로 이제 배설계는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방광이 그냥 오줌을 저장했다가 우리가 운동할 때는 방광이 이제 늘어나서 저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휴식할 때는 방광이 수축돼서 오줌으로 나간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6번은요. A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개념 문제도 봤었는데요. 콩팥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 껍질이에요. 그래서 콩팥 겉질이라고 하고요. B는요. 안쪽 이제 속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쪽 그래서 콩팥 속질이라고 하죠. C는요. 오줌이 모이는 콩팥 깔때기 모양처럼 생겼나? 그래서 깔때기처럼 이제 오줌을 모은다 그래서 콩팥 깔때기라고 하고요. 자, 1번 A는 콩팥 겉질, B는 콩팥 속질. 네. 콩팥 겉질, 속질 모두 네프론이라는 게 다 있어요. 아시겠죠? 자, 2번 A와 B에 네프론이 있다. 네. C는요 콩팥 깔때기 그리고 오줌이 모이는 곳이고요. 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가는 거예요. 답은 4번이네요. 콩팥 동맥보다 콩팥 정맥에서 요소의 농도가 높다 그랬는데요. 요소의 농도가 높다는 건 콩팥으로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콩팥 동맥이에요. 콩팥 동맥, 콩팥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은 일부 깨끗해진 혈액이 이제 콩팥 정맥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도 보시면요 위쪽에 콩팥 동맥이 있고 들어와서 화살표 보시면 콩팥 동맥으로 들어와가지고 콩팥을 거쳐서 이제 오줌은 이제 가운데 있는 오줌간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액은 콩팥 정맥으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5번은요 콩팥 동맥은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른다. 맞죠? 6번에 4번입니다. 그래서 콩팥 동맥의 요소가 농도가 더 높아요. 왜? 콩팥에 들어오기 전이니까. 청소하기 전이니까. 네, 다음 쪽에 이제 7번 보시면요. 오줌을 만드는 단위인 네프론이 있는데요. A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는 이제 이렇게 모세혈관이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토리라고 하고요. 토리를 받치고 있는 주머니 보번 주머니. 그리고 C는요. 보번 주머니에서 쭉 이어진 세뇨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는 관들이 막 이렇게 그물처럼 얽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간을 세자 써가지고 세뇨관이라고 하고요. 그 세뇨관은 또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제흡수나 분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7번의 네프론을 구성하는 구조는 A, B, C 세 개가 되겠죠. 8번은요. 아미노산과 단백질은 A에서 B로 이제 여과는 되죠. 아니죠. 아미노산은 여과 되지만 단백질은 여과 되면 큰일 나죠. 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도 않아요. 니은은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C에서 C가 이제 세뇨관이고 D가 이제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 혈관인데요. C에서 D로 전부 제흡수 돼야겠죠. 그래서 니은 맞네요. 디귿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던 노폐물은 이번엔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분비를 시켜줘야겠죠. 분비라는 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8번에 니은 디귿 5번 되겠어요. 네, 9번에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모식도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A가 토리, B가 보먼 주머니, 그리고 토리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여과가 되는 게 가가 되겠죠. 나는요 C 세뇨관에서 D 모세혈관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재흡수가 되겠죠. 일부 재흡수되는 것도 있고 100% 재흡수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요 모세혈관에서 그다음 세뇨관 쪽으로 이제 버리는 과정 분비가 되겠죠. 가는 여과, 나는 재흡수, 다는 분비. 자 10번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있는데요. A의 높은 혈압에 의해서 물질이 여과된다 그랬는데요. 네, 요거는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콩팥 동맥에서 많은 혈액들이 몰려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쥐어 짜지는 거죠. 모세혈관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제 우리 뭐 약탕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쥐어 짜는 거 있지. 아니면은 우리 수건을 쥐어 짠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콩팥 동맥에서 이렇게 혈액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쥐어 짜죠.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과 크기가 작은 여러 가지 영양소, 노폐물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남은 것들이 콩팥 정맥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빠져나간다, 여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요. 가 과정에서 가는 여과고요. 이동한 물질은 모두 돼 있는데요. 모두라고 돼 있으면 틀렸죠. 일부 재흡수되는 물과 무기염류도 있고요.
전부 제흡수되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물과 요소, 무기염류 일부 이런 것들이 이제 오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2번은 틀렸고요. 3번 B보다는 콩팥 깔때기에서 요소의 농도가 높다 그랬는데요. B는 이제 보먼 주머니고 콩팥 깔때기는 이제 오줌이 이제 나가는 거, 오줌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재흡수되면서 농축됐겠죠. 그래서 콩팥 깔때기로 나갈 때는 오줌이 진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줌은 약간 걸쭉가죠. 걸쭉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농축돼 있고 조금 진한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색깔도 조금 이렇게 샛노래지는데 노랗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들어가서 노폐물들이 섞여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은요. 건강한 사람은 비에서 포도당이 검출되지 않는다는데요. 비에서는 이제 보먼 주머니니까 여가 돼서 포도당은 검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콩팥 깔때기로 갈 때 이제 그 포도당이 검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C까지는 있다가 C에서 D로 이제 재흡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어쨌건 답은 4번도 틀렸네요. 이는 콩팥 정맥과 연결된다 맞고요. 10번은 2번, 4번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A 같은 경우는 여가에게도 없고 오줌에도 없어. 그러니까 여가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니까 단백질, 크기가 큰 단백질이나 혈구 같은 세포들이 되겠죠. 그리고 B는요. 여가는 됐지만 오줌에는 없다는 말은 전부 재흡수됐다는 거니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C는요. 혈액에도 있고 여가에도 있고 오줌에도 있는데 점점점 오줌에서 진해졌어. 농축이 됐어. 그 말은 물이 재흡수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C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단백질, B는 포도당, C는 요소가 되겠어요. 자, 1번은 틀렸고 2번 A와 B는 여가에게 들어있지 않다 그랬는데요. A는 여가에게 들어있지 않고 B는 들어있죠. 3번 A는 여가된 후 전부 재흡수. 이거는 D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크기가 커서 여가되지 않는 건 A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답은 5번이네요. C 요소는 오줌에 포함되어 몸 밖으로 나간다 되겠죠. 11번에 5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오줌의 성분은 물, 요소, 무기염류 일부가 되겠어요. 12번은요. 이제 콩팥 동맥으로 통해 가지고 콩팥으로 연결돼서 들어온다고 했죠. 콩팥 동맥 그다음에 콩팥을 구성하고 있는 네프론은요. 토리, 보먼 주머니, 세뇨간 세 가지. 토리, 보먼 주머니, 세뇨간 답은 3번 되겠어요. 오줌관을 거쳐서 방광에 저장된다. 13번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은요. 1번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그랬는데요. 그죠?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거고 정확하게 강한성과 반대되는 내용이었죠. 1번이 맞아요. 2번 세포호흡으로 오는 에너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성장하고 여러 가지 각종 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근육 운동에 이용된다. 여기서 틀린 건 전부가 되겠죠. 전부는 아니죠. 2번 X. 13번의 답은 2번이고요. 우리 뭐 다른 과목도 비슷하겠지만 보통 과학을 할 때는요. 전부, 모든, 모두, 100%, 완전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13번에 3번 보시면요. 세포호흡의 목적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4번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려면 각각의 기관계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13번은 2번입니다. 14번은요. 니은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될 때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그랬고요. 기억은 영양소와 산소가 되겠죠. 산소를 가지고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니은은 물이 되겠어요. 기억 맞고요. 기억은 산소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된다. 맞죠? 디귿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요. 성장에도 이용이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14번에 2번 기억 니은이고요. 자 15번은요.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풀 때는요. 각각의 그 네모, 각각의 기관계를 둘러싸고 어떤 것들이 이제 이동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가는요. 영양소가 들어오는 거잖아. 화살표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화계가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순환계가 있고요. 순환계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기관들이 이제 서로 간에 통합이 되겠죠. 그리고 나를 보시면요. 기체들이 왔다 갔다. 기체들이 이제 호흡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나가고 산소가 들어오는 기관은 딱 호흡기죠. 그래서 나는 호흡계가 되겠고요. 다는 오줌이 나가는 곳이니까 배설계가 되겠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배운 다음에는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은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생물 시간, 생명과학 시간 똑같이 나오니까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16번 간은요 세포 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한다. 그죠? 네. 소화기니까. 2번은요 소화기에서 순환계로 이동하는 물질에는 포도당이 있겠죠?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리드, 모노글리세리드 등등등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겠죠. 무기염료도 있고 바이타민, 물도 있겠죠. 3번 심장은요. 심장은 우리가 소는 순환계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나를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호흡계 아니죠. 심장은 순환계, 호흡계에는 폐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들이. 16번 3번이 틀렸네요. 4번 호흡계로 들어온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이동한다고 했고요. 순환계에 있는 적혈구를 통해 가지고 산소가 이동이 되겠어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이제 적혈과 혈액에 녹아가지고 이동이 되는 거고요. 5번의 요소는요. 다해서 걸러져서 오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16번의 3번입니다. 자, 17번 서술형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A는 토리가 되겠고요. 이렇게 둥근 물체를 토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B는요. 보먼 주머니 Y자 형태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했고요. C는요. 세뇨관 그리고 D는 모세혈관 2번은요. 오줌에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흡수해야겠죠. 그래서 재흡수라고 해야겠고요. 요거는 화살표를 꼭 보시고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나를 고르셔야겠죠. 나는 재흡수, 다는 분비예요. 그리고 가는 여과. 과 과정이 되는데 여과 과정에서 이동하지 않는 물질이 있는데요. 단백질과 혈구가 되겠죠. 그 까닭은 크기가 큰 물질은 여과되지 않기 때문이죠.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18번 요 이제 다시 한번 이 표가 나왔는데요. 오줌에 있는 거 요소가 되겠죠. 가는 요소. 나는요. 오줌에는 없어. 그런데 여과액에는 있네요. 그럼 포도당이 되겠죠. 그리고 다는요. 오줌에는 없고 여과액에도 없네요. 그럼 단백질 되겠죠. 가는 요소. 나는 포도당, 다는 단백질 되겠고요. 이런 표를 보시면은 항상 제일 뒤쪽을 보시고 오줌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신 다음에 오줌에 있으면 요소, 오줌에 없으면 단백질 아니면 포도당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과액을 보시고 여과액에 있으면 포도당, 여과액에 없으면 단백질이 되겠어요. 2번 가 요소의 농도가 여과액에 비해서 오줌에서 크게 높아지는 까닭은요. 물이 재흡수되어 농축되기 때문이죠.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나가 그러니까 포도당이 여과액에는 있는데 오줌에는 없는 까닭 여과된 후 전부 재흡수 되기 때문이죠. 전부 재흡수. 자, 실력탄탄 이제 72페이지 이제 1번 한번 볼게요. 요 이제 그림 이제 우리가 내신에서는 보통 보기가 어렵고 심화 과정이나 아니면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보게 될 내용인데요.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가 된 다음에 재흡수되는 화살표를 보시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일부 재흡수되고 일부는 오줌으로 나가는 거고요. 다는요 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단백질 같은 거. 자, 다시 정리하면요. 가는 전부 재흡수되는 포도당 아미노산이고요. 나는 일부 재흡수되는 물과 무기염류가 되겠고요. 다는 이제 요소가 되겠다. 다 같은 경우는 단백질 되겠죠. 그리고 하나 추가하면 혈구세포 이렇게 되겠고요. 자, 기억. 물과 무기염류는 이제 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전부 재흡수되니까 가와 같은 경로가 되겠죠. 니은도 틀렸네요. 디귿. 단백질은 다와 같은 경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리을. 나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물질은 오줌에 들어있다 그랬는데요. 맞죠? 네, 물이나 무기염료 같은 걸 말하는 게 되겠네요. 1번에 디귿 리을 3번입니다. 자, 2번은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우리 추론 문제에 해당이 되겠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아이오딘 반응을 봤더니 아이오딘은 탄수화물의 녹물을 보는 거죠. 녹말. 토리에도 없고 보먼주머니에도 없고 콩팥 깔때기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 녹말은 있으면 안 돼요. 녹말은 어떻게 돼요? 다 분해돼가지고 포도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녹말이 검출될 리가 없어요. 자, 포도당은요. 베네딕트 반응을 통해서 포도당을 보는 건데요. 토리에는 있고 보먼주머니에도 있고 콩팥 깔때기도 있네. 그럼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거니까 당뇨병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뷰렛 반응은요 단백질이고요. 단백질은 당연히 토리에서는 검출이 될 수 있죠, 그죠? 여과되지 않으니까. 근데 봄원 주머니 콩팥 깔때기에는 다행히 여과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이제 여과되지 않고 포도당은 여과돼서 재흡수가 안 된 거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겠고, 기억. 녹말은 토리의 혈액에 없다, 맞죠? 니은 토리에 이상이 있어서 단백질이 여과되었다 그런데요.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았어요. 정상이야. 근데 디귿 재흡수 과정에 문제가 있어 포도당이 100% 재흡수되는데 일부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네요. 2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 좀 추론을 요하는 문제가 되겠죠. 3번 이제 운동을 하면 숨이 가빠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산소를 원활하게 조직세포에다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도 빠르게 뛰고 호흡도 빠르게 숨을 쉬는 거잖아요. 답은 3번 되겠죠.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빠르게 공급해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생성하기 위함이다. 4번은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내는 표가 되겠고요. 간은요. 지금 소화계, 호흡계에서 뭔가를 받아서 주고받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간은 순환계가 되겠고요. 순환계가 노폐물이 나가는 곳이 이제 배설계가 되겠죠. 그리고 소화계에서 순환계 쪽으로 들어온 A는 포도당이 되겠고요. 호흡계에서 순환계 쪽으로 들어오는 B는 산소가 되겠죠. 그리고 C는 반대로 나가는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되겠어요. 예. 그리고 순환계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포도당과 산소를 보내고 이산화탄소를 받는 거죠. 화살표 잘 한번 보시고요. 1번 A와 C는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다. 그런데 A는 포도당이니까 필요해요. 근데 C는 이산화탄소니까 필요하지 않고요. A와 B가 필요하겠죠. A와 B는 세포 호흡에 필요하다라고 지시면 되겠고, 2번 A는 대부분 큰 창자에서 흡수해서라고 했는데요. 작은 창자가 되겠죠. 작은 창자. 대장에서는 흡수하는 게 없어요. 물만 이제 흡수가 된다. 3번 B는요. 산소가 되겠고 적혈구에 실려가지고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맞죠? 4번의 답은 3번이네요. 여기서 5번만 한번 볼게요. 세포에서 생성된 암모니아는 있잖아요. 간에서 요소로 바뀌는 거잖아요. 간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소화계예요. 순환계가 아니고 소화계인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 몸으로 몸 밖으로 내서된다. 그래서 5번 같은 지문이 많이 이제 함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간은 소화계에 해당된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